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주택 대표 김영남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양도세를 좀 이제 부담스럽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지 좀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양도세 전문가이신 정한겸 세무사께서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노하우로 우선 지분을 나누면 양도세랑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정한겸 세무사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은 지분으로 누진세율을 피하자.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건 이제 한 건물이 있을 때 나눠 가지면 세금을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명이 나눠 가지니까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네. 우리가 부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 지분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제 공동명의로 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취득부터 해서 양도까지의 어떤 세금의 흐름을 한번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부동산 사면 세금이 이제 여러 종류 부담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우선 살 때 부담하는 게 취득세.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율을 보통 건물 같으면 4.6%. 그렇죠. 그 정도 부담하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수익이 생기면 네. 또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가 좀 내셔야 있죠. 되고 재산세도 일부 부담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팔면 또 남아서 기쁘지만 양도세를 또 내셔야 맞습니다.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큰 흐름이 이렇게 세네 가지가 정도 되는데 이제 뭐 간단한 사례를 이제 이걸 기본 사례로 해서 쭉 계산을 한번 이어 나가 볼 겁니다. 2015년 8월에 수원 성남시에 이제 빌딩 하나를 취득했는데 이게 취득가액이 32억 3천만 원. 32억 정도의 건물을 사서. 네. 그다음에 건물을 샀고 그리고 그때 여기에 월 임대료가 약 한 달에 1,500만 원 벌린 거고. 정도 있다고 치면 22년 1월 달에 이제 53억에 이제 시세가 확 뛰어서 53억에 양도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조금 나오게 될 건지 공동명의 했을 때랑 단독명의 했을 때 이런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로 하나 단독명의로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이 아까 4.6%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세율이 일단 취득세 자체만 본세 자체만 4%, 거기에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2 그렇게 다 합하면 4.6%가 그러니까 건물을 사시면 4.6%의 세금을 취득 과정에서 부담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4.6% 하는 이유가 이 이거 다 구성 합친 겁니다. 때문에 이 4.6%가 나온 거고 32억 3천만 원에 4.6%를 곱한 금액이 이제 1,480만 원 요건데 이 정도가 부분은 취득세죠. 공동명의든 네. 단독명의든 상관이 없죠. 네, 어차피 차이가 이제 건물 가액 전체에 대해서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가 단일 세율 4.6%이기 때문에 누진 세율이 아니라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월 임대료가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이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1년간 임대료를 이제 12개월 곱하면 대략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경비 인정되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 소득률이 꽤 높은데 일단 평균 소득률 한 50%로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소득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연간에 1억 8천 정도 돈을 벌면 네. 평균적으로 50%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50% 정도가 네 소득이라 세금 매기겠다. 이 정도 맞습니다.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임대사업 소득 금액이 그러면은 소득률 50%를 곱하면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1억 8천 벌면 한 50% 9천만 원 정도 비용이 생길 거니까 한 9천만 원 정도는 최종적으로 세금 내는 네. 소득이 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단독 명의했을 때랑 공동 명의했을 때랑 한번 보시면 9천만 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소득세 이제 세율 구조가 일단 누진세율이에요. 취득세랑은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6%부터 42%. 그렇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10억 총합은 45%까지 세율이 더 계속 높아졌죠.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 금액이 9천만 원이면 여기 35%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세율이 35%를 적용받는 거예요. 단독 그렇죠. 명의로 했을 때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예상 종합소득세가 1,660만 원. 그러니까 9천만 원 임대사업 소득이 생기면 1,660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동명의 뭐
남편하고 배우자 이렇게 각각 해서 5대5로 지분을 했을 때는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이 9천만 원에서 각각 2분의 1씩 쪼개집니다. 4,500만 원으로 작아지니까 네. 4,500원 세율이 이렇게 낮아져서 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 부담하는 게 567만 원만 맞습니다. 부담하고 두 명분 합쳐봐야 1,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소득세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네. 소득세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여기 소득세 또 지방세도 좀 더 붙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절세 효과는 조금 더 크죠. 맞아요. 그래서 한계 세율이 35%였다가 지분으로 나누니까 세율 구조가 4,500만 원, 딱 15% 거의 한 절반 이상 수준으로 한계 네.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세가 조금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팔았어요. 팔면 50월 양도세도 이제 차이가 나죠.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한 취득가액이 취득세 포함해서 아까 1,400 얼마 있던 거를 얹으면 취득가액이 이 정도 되고 양도가액은 53억에 팔았다고 친다면 이제 양도 차익이 약 한 20억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랑 거의 똑같은 구조로 가게 됩니다. 양도세도 이렇게 양도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양도 차익이 작을 때는 세율이 낮은데 네. 이 양도 차익이 커져 버리면 이렇게 45% 맞습니다. 구간까지 가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제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양도세를 부담하게 해야 되니까 두 명이 되면 요 낮은 구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3년 이상 보유해서 4년, 5년 사이면 오래 보유했으니까 양도세를 그러니까 과세되는 부분에 8%는 공제해 주니까 그 그쵸. 8% 공제에 해당된다고 하고 그러면 양도 차익 20억 원 중에서 8%를 곱한 것만큼 빼주는 장기 보유 거죠. 특별 공제를 빼주게 되는 빼주고 나서 세금 부담하면 서로 이 두 조건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네. 설명해 주시죠.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이 한 20억 정도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53억 여기 단위를 19억 네. 2천. 지금 33억에 샀던 거를 53억에 팔았고 양도 차익이 19억 얼마, 그럼 20억 얼마 정도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를 뺍니다. 빼면 2억 3천 정도가 공제가 되고 소득 금액 나오고 그럼 이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은 16억 9천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9천에서 기본 다시 공제까지 기본 빼고 공제 더 빼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16억 8,800 이것도 네. 한 16억 9천 정도 되는 거고 그쵸. 거기에 한계 세율이 10억이 넘어가니까 45% 구간에 맞습니다.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6억 9,400 그러니까 거의 7억 가까운 세금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상태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20억 정도인데 세금을 7억으로 이제 뜯어가는 구조인 거죠. 단독 명의로 했을 때는요. 그럼 이제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좀 낮아지는지 한번 보시면 공동 명의에서 양도가액은 이제 일단 갑을로 나눴을 때 아까 갑만 그 봤을 때 양도가액을 둘로 이렇게 쭉 쭉 찢는 쪼갠 거죠. 거죠. 두 명이 부담한 거니까 네. 반씩만 부담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 2분의 1씩 쪼개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개인별로 받기 때문에 요거는 한 네. 번 더 받을 수 있는 한 번 더 거죠. 받을 수 한 번 있고 더 받을 수 있고 500만 원 공제를 받을 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율이 42%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8억 2천 각각 8억 2천이기 때문에 한계 세율이 10억을 넘어가면 45%였지만 10억 밑으로 양쪽 다 떨어졌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니까 네. 양도세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45%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았는데 공동명의를 쓸 때는 조금이지만 떨어졌죠. 근데 이 떨어진 금액이 과세 표준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금 차이가 세율 확 차이가 날 수 크기 있죠. 때문에 한계 세율 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밑으로만 떨어져도 금액 차이가 크게 나죠. 그렇죠. 그래서 갑 한 사람이 양도세 지분 50%를 양도했을 때는 부담해야 될 세금이 3억 1,800만 원이고 이거를 갑을 모두 양도했으면 2배씩 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도세 절세액은 단독으로 하면 그렇죠. 거의 아까 6억 7억 9,400이 7억 가까웠고 네. 공동명의면 각각 부담하는 게 3억 2,800이니까 2배 한 게 그렇죠. 이제 총 세금 양도세 부담액인데 공동명의 했을 때가 단독명의 했을 때보다 3,700만 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차 한 대 값은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두 명이서 한 거고 이걸 만약에 세 명이서 했다 그러면 더 낮출 수 있는 거고 더 공동명의로 낮출 하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득세도 같은 누진세율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더 낮아질 수 줄어들 있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족끼리 공동 명의로 취득하시면 양도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좀 잘게 나눠서 우선 세금을 처음 취득하실 때부터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취득하실 때부터 그런 플랜을 가지고 취득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양도까지 했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지분을 쪼갰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요거 우리 정한겸 세무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요 양도세 관련해서도 처음 차실 때나 아니면 처분하실 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세금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정한겸 세무사께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